네, 질문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알파벳이랑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을 진짜 재밌게 많이 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튜브로만 핸드폰을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가 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튜브가 앞으로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은 보는 시간도 줄고 좀 전만큼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페이스북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할까요? 네. 질문하신 분이 벌써 답을 스스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딱 말씀드리면 제가 본인이면 그냥 구글을 더 살 것 같고 알파벳 더 살 것 같고요. 그 페이스북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고요. 계속해서 거기 데이터를 기출한 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올 2월달에 있고 최근에 엊그저께도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고객사들한테 흘러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좀 조금 더 체크해 보실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IR 기업 회계나 실적 나왔던 IR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항상 좋다는 얘기밖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은 정확히 얘기해요. 아마존, 애플이 그런 이슈가 됐을 때 올해 1분기 실적 나올 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한 2분기 내지 3분기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라 이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IR 통해서 CEO가나 그런 뭐 각종 CF가 얘기하는 거에서 상당히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이미 경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앞으로 내년에 조금 개선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커버가 그런 얘기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그런 데이터 노출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아요. 악재 가능성이 있겠죠. 또 다른 분. 예. 아니, 제가 지금 이건 미국 주식 투자한 지 딱 한 달 됐거든요. 11월 20일부터 이제 요즘 책 미국 주식이 다르다 1, 2권, 그 다음에 뭐 여기 워렌 버핏 그거 책을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추천하신 그 종목들이 있어갖고 그거 위주로 해서 제가 투자를 사실 했어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나 뭐 그런 신동방 같은 거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지금 한 달 지난 동안에 지금 한 14% 정도 지금 마이너스 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제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고 처음 이제 한 케이스인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된다. 만약에 한국 주식이었으면 벌써 반 이상은 다 떨어냈을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은 자꾸 갖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오를 거라는 그 묘한 믿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물론 그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수님 책뿐 아니라 뭐 다른 그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어찌됐건 그런 믿음의 전제하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바뀐 게 없어요. 저희 책에 든 한 종목도 바꾼 적이 없고요. 다만 분산해서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초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미국 주식 좋다, 한국 주식 좋다 어떻게 했더라도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는 게 있으면 처음 하실 때는 딱 10부터 나눠서 조금씩 장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주중 간에 한 방에 올인한다 그러면 엄청 리스크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크게 봤을 때는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섹터별로 좀 크게 분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두 달 전에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경대에서. 그때 이제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왜 방송에 나와서 왜 같은 얘기 계속하냐, 왜 애플 자꾸 보유하라고 하냐, 아마존 왜 보유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왜 중간에 잘라주고 다 저점 사는 그런 행동을 안 하냐고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때 나온 영상이 뭐냐면 그때 금융위기 당시에 실적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애플하고 아마존 그 다음에 그런 관련 대형주의 어떤 실적을 보여드렸는데 실적이 그대로였어요. 그때 당시에 애플도 마치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게 그대로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분이 만약에 최소한 2019년 1분기 실적을 보신 다음에 정말 실적이 빠지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종목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목 빠지고 있죠. 근데 그 종목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빠지기 때문에 어떤 놈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은 실적은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다만 증가율이 좀 약간 좀 슬러진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보유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는 일단 한 분기 더 지나가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네. 개별 종목하고 ETF가 있는데 이게 미국 주식의 경우에 뭐 안전성, 그다음 성장성 갖다 다 포함해서 이제 개별해서 어느 쪽이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 무조건 ETF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기 전문적인 기업에 대한 확신을 부족하신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변동성과 다양한 분산을 해주거든요. 물론 ETF 종류가 워낙 많고 뭐 3배짜리, 2배짜리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인 ETF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ETF가 훨씬 안전하고 초보분들은 무조건 그게 정말 500%더 안전하고 그게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다음 분 질문하기 전에 저기 유튜브로 질문 오신 분이 계시고요. 예. 제가 바로 해당드리면 5574란 분이요. 맨 처음 나왔던 AIQ 9월 세미나 듣고 많이 샀는데 다시 장 좋아지면 9월때 가격 오를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린다는데요. 네. 제가 답변 드리죠. 지금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려요. 그것은 IBM 왓슨에 대한 믿음, IBM 왓슨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질문 손 들으셨는데 여기 마이크 좀 있죠.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환전이 되는 그게 환율 모델가 없어가지고 되게 달러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엔 달러도 비싸고 해서 혹시 네, 답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고 나중에 그거는 관리팀에서 나중에 해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럼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과 생각이 많이 약간 다른데요. 쉽게 해서 저는 제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많이 깔고 있는 MTS가 없는 거 인정하시세요? 네. MTS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없느냐는 꽤 있어요. 저 달러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달러 갖고 최소한 달러를 갖고 기준으로 환전해 갖고 뭐 평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달러는 그냥 달러 자체로. 처음에 일본 주식 샀으면 엔화로 평생 하자. 미국 하면 미국 환자 하는 거예요. 물론 키움주가에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으나 가장 환전을 가장 싸게 하는 방법 딱 하나죠. 쉽게 해서 은행원님이 지금 은행이면 최고 은행원 아마 각종 최대 운전을 주고 연간 한도가 있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수를 들어도 거래은행 있죠. 거래은행에서 최우선으로 만든 게 최고인데 다만 은행 증권회사는 환전에 몇십 % 할인해 준다는 거 있죠.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 자체가 틀립니다. 어떤 증권회사는 서울 기준을 주는 데가 있고요. 은행 지주회사에 속해 있는 증권은 자기 그 은행 지주회사를 기준을 따르고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은 거래하는 은행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달러에 대한 자산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부동산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부동산이 재산권이 됐건 전세권이 다 있기 때문에 저 월급 받으면 그냥 다 달러로 바꾸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래도 요즘은 현금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그냥 유동성 자금은 다 달러로 생각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그렇게 암해하더라도 달러가 많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다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달러가 정말 싫다 그러면 금 있죠, 금 몇 g이라도 사라고 그래요, 말씀드려요.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꽤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실버타운 옮기시면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때 이제 돈이 돼갖고 은행 저희 못 갔죠, 뭐 와이프 가라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 가라 그래갖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은행 갔더니 또 펀드밖에 없더라고. 근데 신한은행 골드 통장이 있어갖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 1억 원인가? 10만 불로 그냥 바로 금 샀어요. 근데 금 샀는데 저희 또 형수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누구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금값이 오를까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만 몇 g은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저는 한국 돈만 갖고 가면 그게 적극 한국 경제가 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으시잖아요. 하여튼 유동성 자금 전부 달러를 일단 계산하시고 최소한 엑셀은 그렇게 계산하세요. 엑셀. 네, 그게 정답이에요. 제 답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었어요. 여기 질문 다음, 제가 순서로 해서 말씀 짧게 문의드릴게요.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주식시장이 전 세계가 다 빠지고 있잖아요. 다 빠지는 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그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금리를 지금 연준이 올리고 있는 것도 크지만, 근데 제가 보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세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차트나 이런 걸 보면 상향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미중무역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무리 경제 뭐 많이 이제 대국이고 많이 팔고 하지만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적자를 줄이고 우리가 더 돈을 벌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사실은 중국을 이런 식으로 막 때리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주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이게 쌍방이 서로 사실은 손해를 보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저는 이제 한국, 미국, 중국을 다 조금씩 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둔화가 지속될까? 이거를 좀 언제쯤 되면 이게 다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마가 되면서 좀 시장이 올라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조금 먼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조금 오늘 본 게 있어갖고 잠깐 말씀드려요. 또 제가 나름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다 뭐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의견보다는 제가 주워 들은 얘기가 많은데 딱 오늘 질문은 좀 베런즈라는 그 언론이 있어요. 베런즈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건데요. 베런즈에 오늘 구글에 들어가셔갖고요. 딱 이렇게 쓰세요. 베런즈 쓰시고 구글의 창에다 베런즈 Forget 2019. 그러니까 2019년을 잊어버려요. 베런즈 Forget 2019 Now 이 2020 이 정도 쓰면 딱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딱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딱 질문하신 거. 거기 답이 뭐냐면 내년에는 여전히 무역 분쟁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해결은 기대되지만 계속 변동성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익도 내년에 뭐 5.5% 6%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먼 얘기가 있지만 2010년은 그때 되면 무역 분쟁이 끝났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베런즈 얘기입니다. 베런즈. 그리고 이익 전망치가 내년보다는 다시 2010년에 10%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제 의견보다는 베런즈는 그렇게 했다. 저는 내둘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팟캐스트에서 보면 제 이제 그 MJ를 들여다가 듣고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비론을 잘 안 내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정치적인 거라고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또 미중 무역 분쟁은 늘 있었던 거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좋아질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그런 거는 그냥 지금 일상화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는 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제 답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무감각해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미 지금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많이 늦어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일단 글쎄요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 3단계가 이어질 것 같고요. 끝이 안 나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시할 수 없죠. 오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FOMC 의장 파이어 시키려고 측근들이랑 얘기했다는 얘기가 뭐 탑뉴스로 뜨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무시할 수 없죠. 예, 다른 다음은요. 저기 회사에 네, 저는 이제 미국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관심을 좀 갖는 단계인데 이제 그래프를 월봉 그래프를 보니까 나스닥은 나오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붙임은 중간에 있었지만 뭐 주봉이나 일봉으로 다르겠지만 그 월봉을 보면 10년 정도 그냥 계속 상향해서 올라왔고 특히 이제 미국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한 5년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미국은 거의 뭐 독주를 하다시피 하고 한 10년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그 주식시장에 아무리 미국 시장이 안정이 돼 있고 하더라도 마냥 오를 수는 없는 거고 또 최근에 12월 한 초순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10년 동안 올라왔다는 그런 게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 또 세계 경제 상황은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큰 손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장기간 보유하고 계속 이제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평균 단가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현재 가격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분할해서 매도가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시장상에 따라서 계속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미국 시장이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 그 빠른 그 세력들, 그러니까 빨리 내는. 네, 선생님 다른 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거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 아까 얘기한 뭐 공경제니 뭐 헬스케어 분야니 항공우주 분야 이런 게 아무리 전망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일단은 제가 환경에서 한 35차례 정도 지금 자산운용사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있는데 평균 보유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은 10년이니까 지금 아마 1년 내 2019년 내내 주식을 팔아도 이분들은 다 이익입니다. 플러스 수익입니다. 지금 가장 괴로운 분들은 뭐냐면 가을에 미국 주식을 딱 사신 분들, 아마존 $2,000 이상 하신 분들이 굉장히 괴롭고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낸 얘기가 있어요. 보고서인데 매출은 전 2분기 때 39% 증가율이요. 그 다음에 3분기 때 29%, 4분기 때는 10 내시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이 커진다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제 기업이 상황으로 치면 저희가 한창 키가 클 때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계속 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안 커지잖아요. 남자들은 여기 털 나면 안 커지잖아요. 키가 안 크잖아요. 그드랑이. 나 저만 보는 거야? 하여간 언제부터 키가 안 커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체력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약간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나고요. 그렇지만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약간 증가율이 다소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은 저도 2019년도에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싸게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기관들은. 그런 물량은 어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래서 제가 불량락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 불량락으로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이익 되고 있는 순이익이 되고 있는지 일단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야. 예, 감사합니다.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두 분만요. 미국 주식의 장점이니까 한국 주식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만은 그 정보에 대한 신뢰된 이슈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재무제표도 이슈가 있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것만 100% 다 자기가 그 항목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교수님께서 보시는 특히 참고하는 어떤 정보 사이트하고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보시고 의사를 결정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야후 파이낸스 엄청 많이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은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쓸데없는 잡뉴스가 없습니다. 이제 반농담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영어기 때문에 잘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더라도 미국 사람만큼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플러스가 분명히 된다고. 한국말 잘해서 주식에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말 너무 잘해서 저는 주식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이해하는 거죠. 야후 파이낸스, 본부장님은 야후 파이낸스랑 90% 보실 거고요. 저는 야후 파이낸스 보고 딴 것도 좀 더 다양해 보지만 야후 파이낸스 90%, 야후 파이낸스 정확히 많이 보더라도 차고 넘친다. 다른 거 많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굳이 더 필요한 것들은 저희 강의하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분야? 예, 저기 어르신. 지금 미국 주식 전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미국 주식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수가 10% 20%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게 떨어진 퍼센트는 이해가 가는데 엔비디아나 넷플릭스 같은 것은 그거에 비해서 무지하게 많은 한 50% 정도 떨어졌는데 이것들은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종목에 선생님 엔비디아 갖고 계세요? 엔비디아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요. 아, 갖고 계세요? 네. 엔비디아 갖고 계시면 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아주 보통 젊은 분들, 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사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워낙 성장주 분류되면서 워낙 생각보다 많이 PR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이 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의 입장이더라도 전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를 더 갖고 계시기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본인의 성향과 약간 안 맞는 주식은 반대로 여기서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제분 여기 같이 자제 아드님이 크면 그냥 엔비디아 그냥 사라고. 우리 아들은 엔비디아 엄청 좋아하죠. 엔비디아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흔히 물어보는 게 그런 질문이거든요.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뭐 고점 대비하면 엄청 빠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엔비디아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는지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종목 비중이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종목 비중.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약간 비중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 비중이 상당히 신경 쓰일 정도의 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종목이 저는 딱 좋다고 보는데 15개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반토막이 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딱 찍어서 뭔가 많이 빠진 걸 얘기할 때는 보통 거기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점검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주최해 주신 팀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올라오세요.